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정 연휴 하루 첫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아마 이제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마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즐거운 연휴를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아마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도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연휴인데, 오늘부터 연휴인데, 사실 한 2주 전부터 이제 여기 고향에 내려오시면서, 온 김에 차를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연휴 전과 연휴 끝나자마자 그 뒷날까지, 지금 미팅이 꽉 잡혀 있어요. 있는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 3일 전부터 계속 젊으신 분들, 제가 이제 얘기하는 젊으신 분들은 40대 중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제 서울이나 어디 경기도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대구 쪽에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내려온 김에 차를 한잔하고 그동안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차에 대한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니까 반갑기도 하고 기꺼이 시간을 이제 내주겠다 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제가 또 오늘 연휴 기간에 좀 차 문화에 대해서 또 차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늘 이제 사람들을 아시다시피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고, 거기에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를 어떤 방향으로 좀 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좀 심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정답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며칠 동안 젊은 분들, 40대 초반의 중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데, 예,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면 쉽죠.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차가 참 어렵다. 왜 어렵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차 생활에 어떤 구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어려운지.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올바르게 차 문화에 대한 어떤 기본기가 바로 선다면은 아마 이런 40대의 이제 젊은 층들이 앞으로 차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하고 이 젊은 층들하고 아무래도 생각이나 세대 차이는 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차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차 생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역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차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같은 세대에 의해서 차를 올바르게 제대로 인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이 40대 이렇게 중후반 분들은 차를 전문적으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어깨너머로 아름아름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제 기타 SNS를 타고 모임에서 차를 접하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차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빨리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는 차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인제 인지를 하시고 인제 저나 기타 다른 우리 인제 기성세대 좀 어 그래도 차계에서 어 뼈가 굵은 굳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나눠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로 봐서는 굉장히 반갑고 환영하고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올바르게 좀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2시간, 3시간 보통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노하우,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차문화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근데 이거를 누구를 이제 나무라고 안 나무라고 이런 문제, 그 어떤 문제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환경의 차이다. 우리가 보이차, 특히 보이차를 접하는 곳이 어디냐, 처음 접하는 곳이,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보이차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음, 받아들이는 어떤 차문화에 대한 기본 골격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사 내가 들어봤을 때 조금 잘못 흘러가고 잘못해온 그 차생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좀 올바르게 고쳐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어 올바르지 못한 차 얘기를 계속 하려면은 끝도 한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차 생활의 어떤 골격을 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응답의 길잡이, 뭐 이런 쪽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은 좋은 어떤 동질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정을 쉬고는 많은 분들이 기회별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그 자사호, 자사호의 어떤 기본 유래, 또 자사호의 기본 골격, 이런 것들을 또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름대로 자료를 이렇게 찾고 하다 보니까 이 방송으로 뭔가 한다는 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하고 첫 대면이지만, 역시 이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대면을 해서 얘기를 진지하게 차를 한잔 하면서 서로 차향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차의 맛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빨리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동질감도 빨리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전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응달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골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계속 이 얼굴을 내보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저도 부담스럽고, 지금 항상 이렇게 라이트를 밝게 켜야 되니까 눈이 따가워서 사실 제가 좀 불편해서 제가 다른 그림을 보내드리고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올바른 응답으로 즐기는 차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차를 우릴 때는 반드시 정신과 몸가짐을 잘 겸비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성을 다하여 차를 우리는 예가 정교해야 된다 라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정신, 아름다운 질량, 그 근본적인 수준이죠. 이 질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고, 그리고 정교하게, 이렇게 그런 5가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아름다움, 질량, 균형, 정교함. 이 5가지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차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취미생활로 차생활 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시면은 아주 훌륭한 차를 이렇게 제조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우려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옛부터 보면은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신은 곧 차예술의 생명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하는 차예의 정신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차예의 생명이기도 하고, 차를 우리고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 과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잔의 차를 우리게 되면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저절로 같이 감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찻자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차를 잘 우리시는 분 있죠. 선이 곱고, 그리고 차맛까지 좋은 사람을 보면은 감흥하게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난잡하게 이 찻자를 펴놓고 막 난잡한 행동이나 난잡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절제된 그런 모습으로 차를 우르는 것이 차 생활의 깊이를 좀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를 우리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나타내는 표정,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광채,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광채, 그런 사적인 활동하고 심리 상태 등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각 개인한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미치는 감동과 친화력 역시 제각각이죠. 이것은 차를 우리고 차를 우리는 사람의 다도 정신에 대한 깨우침의 수준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차를 다루는 차일이라면 또한 이 정신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차인으로서 이런 정신을 빼놓고는 차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차인이 아니라도 그냥 정말로 나는 대면대면하게 차가 좋아서, 아니면은 차를 마시면은 내가 몸이 어디가 좋더라, 이런 관계 때문에 차를 하시는 분이라도 이왕이면 차를 대할 때 그 어떤 차인의 자세, 특히 이 정신을 잘 가다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단지 차를 타고 우리는 동작의 목적, 그러니까 차를 단순히 타는 동작의 목적 달성, 이렇게 여기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평소에 문학과 사학 그리고 철학류, 그 서적을 조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아울러 차의 예술, 그 공연 등을 가끔씩이라도 한번 접하거나 감상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문화적 교양 및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끊임없는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그 마음으로 깨닫는 차도의 정신이라는 존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차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 차를 하는데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는 차의 어떤 깊이를 내가 얼마나 빨리 나하고 친화력을 가질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척도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은 차를 우리면서 차를 우리는 이 선, 이 손등, 손목, 그리고 어깨선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표현되면 좋겠죠. 그 우리 옛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있죠. 예, 이왕이면은 아름다운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움, 이것은 곧 차를 다룬 사람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지 차를 뭐 가격이나 아니면 유명한 차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차를 하지만 차를 하는 사람은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자, 차를 우리는 높은 수준은 차를 우리는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달려있고, 그죠? 사람들에게 차가 가져다 주는 여러 아름다움의 향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동시에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또 어떤 경지의 미, 물의 미, 기구의 미, 차의 미, 예술적인 미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우리는 행위의 예술적인 미는 어표적인 미와 심령적인 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표란 차를 타고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겉모습이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비춰야 되죠. 뭐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뭐 비싼 옷을 입어서 막 그것이 아름답게 비치는 그게 아니고, 비록 그 일반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 모습이 정말 이러한, 이때 앞에 얘기했죠. 그 5가지의 어떤 미, 이런 것들이 잘 깃들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령, 앞에 얘기했죠. 그 심령이란 심년적인 미로 표현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령이란 뭐냐, 차를 타고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이거는 좀 전에 거는 겉을 표현한 거죠. 겉을 표현한 건데, 자, 지금 심령이란 것은 차를 타서, 그죠, 우려내는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정신, 사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차를 놓는 자리의 설계나 동작과 눈빛을 통해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되는 거죠. 표현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과 손님이, 이제 주인과 손님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뭐 내가 집에서 누구를 초대를 해도 손님이죠. 그 주인과 손님이 모두 차를 타고 우리고 음미하는 데에 온 정신을 기울이도록 그러니까 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팽주의 역할이죠. 그래서 속세의 어떤 번잡한, 거기 기울음을 해서, 그죠, 차자를 했는데 차에 모든 어떤 정신을 기울이면서 그 속세의 번잡한 걱정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차자리가 왜 정적이어야 되나? 바로 이런 적인 거죠. 근데 차자리를 하면서 정말 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 그리고 차의 본질 얘기가 아니고 차의 뭐 지나치게 차의 뭐 가격을 지나치게 막 얘기하고, 뭐 나는 좋은 차만 먹는다, 내 차는 최고야, 뭐 이런 얘기, 이거는 벌써 어떤 이런 기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차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아니면은 그런 번잡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걱정들, 이런 것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차를 하는 게 기본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차를 하면서 오히려 번뇌를 얻고 번잡한 생각을 갖게 만들면은 이미 이 차자리는 퇴색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차로서 몸을 수양하고 성품을 가다듬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젊은 분들을 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층들은 단지 뭐예요? 막 여기저기 이 SNS에 모여서
뭐 어디 차가 좋대, 어느 회사 차가 어떻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만 차를 나름대로 오래 한 저로서는 이런 거는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늘 차를 잘못 대하고 내가 차를 샀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차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서를 도양해 줘야 된다. 정서적인 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차 속에는 이 많은 어떤 극과 속을 잘 우리가 정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차를 마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뭐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마실 때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차의 품질이 조금 낮은 걸 내가 대했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중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도 곧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어떤 틀이고 정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의 품질은 곧 차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차를 하는 그 예술의 근본입니다. 차의 품질은. 그래서 차의 품질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맛이 있다 없다 이런 논리로만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올바른 차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올바른 차를 마셨을 때 나의 정신과 몸을 일깨워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차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맛있는 차를 먹으려면은 차를 우려서 거기다 꿀 2숟갈 넣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맛은. 예, 그래서 너무 그런 맛이 있다 없다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라. 내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를 음미하는 목적은 차의 품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음다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죠? 차를 음미하는 목적은 뭐예요? 차의 품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회에서 모이는 목적은. 자,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며 마시거나 몇 명이 둘러앉아 함께 마시거나, 또는 초대형 이게 다회 같은 모임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그죠? 차의 색, 향, 맛, 모양에 대한 그런 기대는 다들 높죠. 즉 일상생활에서 맛보기 힘든 한 잔의 좋은 차를 음미하기를 언제나 희망합니다. 누구든. 차를 타고 우리는 사람은 자신의 젊은 외모와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정교한 차고 등이 남보다 우세하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이 성공적으로 차를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겉모습이. 특히 이 분야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타인이 제공하는 장소, 기구, 물, 차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평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차를 우려낸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 막 모여서 한다고 해서. 자, 무엇보다 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겸허해야 되고 근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또한 스스로 직접 우려보면서 차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차의 품질, 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한 잔의 한 잔이 잘 우린 차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를 장소와 잘 배합해야 되고, 또 기구와 잘 배합해야 되고, 물과 잘 배합해야 되고, 예술과 잘 배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앞에서 기술한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통달하여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가 된다. 자, 예를 들면 녹차의 주요 특징은 그 짙은 녹색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자, 찻잎도 녹색, 탕색도 녹색, 잎의 끝부분도 녹색인, 만약에 명우차가 있다면은 이 명우차가 있기까지는 저장하는 그런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통제를 해줘야 되고, 그 삼농의 특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만들기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찻잎이 비교적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 녹차는 찻잎이 습기를 흡수하여 눅눅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산화가 가속화되겠죠. 또 어떤 것은 코로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져서 차의 색, 향, 맛, 형체가 모두 변하기도 합니다. 차를 감상할 때도 매우 주의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잘못 다룬 이러한 찻잎을 구경하고 난 후에 절대 그 닭안에 쏟아붓거나 차간에 쏟아붓지 말고 따로 두고 다른 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냄새 맡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뭐예요? 얼굴에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품의 냄새들이 이미 차에 다 배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잘 보관된 차간에다 다시 덜어 부어 가지고 섞어서 나중에 또 사용한다면은 그 차는 이미 본질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차는 이렇게 정갈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차의 색, 향, 맛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차는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를 우릴 때 무엇보다도 물의 온도를 조정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차와 물,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묻죠. 그 차도 중요하지만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명차는 반드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 파악을 한 다음에 물의 온도를 정해야 됩니다. 뭐 녹차는 몇 도, 뭐 보이차는 몇 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론을. 그래서 너무 이론에 매달리면은 올바른 차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가령 녹차를 우릴 때 뭐 섭씨 80도, 80도에 끓는 물로 우려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가을로 뚜껑을 덮지 말고 고온에서 잎의 끝부분까지 익게 해야 하는데, 이때 그 탕색이나 잎의 끝부분이 전부 누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이차를 우릴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엽에 있죠. 엽저의 크기와 그 정도를 세밀히 살핀 후에 물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95도 전후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차를 우릴 때 95도로 우리라 한다고 해서 펄펄 끓는 물을 잠시 조금 식히고 바로 이렇게 물을 들이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이차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잎이 똑같나요? 보이차도 소엽종, 대엽종, 대엽종 중에서도 또 일찍 딴 잎은 굉장히 어립니다. 특히 소엽종은 많이 어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세밀히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구정 연휴 잘 세시고 또 구정 세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